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추돌 사고로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 환자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자영업자와 무급휴가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뉴트리아가 경산에서도 출몰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사고죠.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 사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고의성 논란이 불거진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SUV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고 넘어진 아이는 아파할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가해 운전자 역시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특허법이 적용될지 아니면 형법이 적용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주장대로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딸을 때린 데 앙심을 품고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벌금형이 없는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에 비해 최대 형량은 낮지만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고의로 들이받은 경우에 법정형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재판의 선고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실제 선고형은 더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 합동으로 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은 민식이법 이후 달라진 통학로를 걷게 됐는데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만 놓고 보면 법 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속 30km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얼마나 잘 지킬까? 기자가 약 20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어 운전자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가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천천히 가죠. 근데 반대쪽으로 오는 거는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속도가. 실제로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기는 차량이 부지기수, 60km 가까이 밟는 차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한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2달이 넘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차가 빨리 지나가. 스쿨존이거든. 예.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3,800여 곳. 이 중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인 곳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각 지방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로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민식이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설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는 단 3곳. 이곳에서 연간 1000여 대가 생산되는데 경기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 계획이 아닌 그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입을 한 거고, 그래서 3개년 동안 올해 그 설치 물량을 뺀 나머지 563개 대에서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설치 예산 마련도 숙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평균 1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3월 경산에서는 코로나19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17살 고등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일반 환자의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산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17세 정모 군은 40도에 이르는 고열로 경산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선별진료소가 일찍 문을 닫아 검체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확진 판정이 내려지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유가족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선별주소 일찍 닫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닫는데, 근데 선별주소 운영 시간을 시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는. 근데 그렇게 시에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고, 특별재난지역이나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너희 의무적으로 24시까지 해라, 우리 예산 줄게라고 정부가 확실히 좀 지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시가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했죠. 정모 군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치했던 모든 의료 행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산시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게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은 경산시 차원에서도 진료 기록지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이때 골든타임을 정말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그러면 경산시가 24시간 안에서 했는지 문제인지, 이거를 어떤 질책의 차원이 아니라. 한편 경산시는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모두 진료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환자들이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화된 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있죠. 코로나19는 농촌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최근 농촌 인력센터를 찾는 자영업자와 무급 휴가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사과밭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작과 작업. 열심히 요령을 배워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 31살인 김 씨는 지난해 영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역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좀 끊기니까 일을 할 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무기한 정직 같은 상태였는데, 굳이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런던에서 있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온 거죠. 이제 기간제 교사분들 또는 방과 후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도 종종 나와서 이제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됐던 농촌 일손을 국내 자영업자와 실직자, 무급 휴가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이 귀한 탓에 하루 8만 원이었던 일당도 껑충 뛰었습니다. 요 저가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힘든 일은 12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면 뭐 사람들이 천지였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5월 현재 안동시 농촌인력센터에 등록된 근로자는 110여 명.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대, 30대 청년 인력이 늘면서 평균 연령대가 7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적을 거라 판단하시고 농가에서 일찍부터 일손 작업 신청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젊은 층에서도 신청을 해 주셔서 다행히
농촌 이손 부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지역 농촌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내 인력만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달간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골목 상권. 계속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작년 매출 대비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도 좀 풀린 상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그다음에 좀 위축됐던 활동들도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약간 예전 평소 때만큼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매출 감소폭은 줄었지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합니다. 생필품 구매 등 재난지원금 사용처 쏠림 현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보다는 중대형 마트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지역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다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생각만큼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5일 기준 대구 경북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건수는 209만여 건, 1조 3천여억 원이 풀리면서 소비 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초등학생도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스쿨존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뉴트리아, 이른바 괴물쥐가 경산 남천변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낙동강 하류 일대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산에서도 출몰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형 생태하천인 남천입니다. 몇 해 전부터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뉴트리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한차를 여기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우선서가 서가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뭐 뉴트리아 2마리가 막 자기들이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 뉴트리아는 몸길이 40에서 60cm, 몸무게 5에서 10kg으로 사향쥐보다 커 괴물쥐로도 불립니다. 번식력이 강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생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는 뉴트리아가 수생식물, 홍당무, 채소로만 먹는 줄을 알았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물고기도 잡아먹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천 강변에 뉴트리아가 개체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980년대 식용과 모피용으로 수입됐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낙동강 하류 일대 습지와 농가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09년 환경부는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산시와 자연보호 경산시 협의회는 뉴트리아 출몰 신고가 많은 남천변 4곳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뉴트리아 퇴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대구는 7.03%, 경북은 4.89%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5.95%로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1.08% 높은 반면 경북은 1.06% 낮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9.01%,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16.93%로 지역 내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신라고분에서 금동 신발이 다시 출토됐습니다. 신라고분에서 금동 신발이 출토된 것은 1977년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 43년 만의 일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민가가 조성되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경주 황남동 120호분.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고분의 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120호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소형 고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 때 고분으로 추정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민가가 들어서는 등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120호분이 고분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굴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고분이 중대형급, 중형급 이상의 고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조사에서 또 120호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수기의 고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되었고 발굴 조사 결과 120호분의 봉부는 돌무지 덧널 무덤 가운데 마사토로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모래로 흘러내릴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 고대 무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0호분보다 후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120-2호분에서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장자의 발치에서는 금동 신발 한 쌍이 출토됐습니다. 120-2호에서 금동 신발, 청동 관이나 관식으로 추정되는 장식, 그리고 은으로 만든 허리띠, 그리고 이제 부장칸에서는 금동제 마구 장식, 쇠, 솥, 각종 토기류, 청동 다리미 등의 지금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고분과 120호분 관계는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사람을 무덤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분에서 저런 이제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 점으로 봐서 120호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더 중요하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굴조사단은 앞으로 120-1-2호분의 조사를 마친 후 아직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20호분의 매장 주체부를 발굴해 피장자의 신분 등을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북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안동 봉정사, 영천 은혜사 등 10개 시군 13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기준 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개인 참가자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찰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부산, 울산, 강원도 4개 시도가 동해선을 유라시아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동해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해선 복선 전철화와 동해선 전철화 조기 개통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건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